당신은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도 날 사랑할 수 있나요? 국내 5대 그룹을 이끄는 36세 CEO 강현우. 그는 맞선 자리에 찢어진 청바지와 낡은 운동화를 신고 나타났습니다. 맞선녀의 반응. 저기, 혹시 자리 잘못 오신 거 아니세요? 하지만 그 자리에서 우연히 만난 한 여자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그의 낡은 옷차림을 보고도 이렇게 말했죠. 따뜻한 분 같으세요. 과연 이 CEO는 왜 거지 행세를 했을까요? 그리고 그가 찾은 진짜 사랑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한 남자의 위험한 결혼 실험과 예상치 못한 운명의 이야기.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서울 도심 한복판 63층 초고층 빌딩 최상층에 위치한 K그룹 회장실. 현우야. 강철 같은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책상 앞에 서 있는 남자 강현우는 36세. 3년 전 그룹의 실질적 경영권을 이어받은 젊은 CEO였습니다. 내 아버지. 현우는 3일째 밤샘 업무로 충혈된 눈으로 아버지를 마주했습니다. 회장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너도 이제 나이가 있다. 결혼해야지. 현우는 예상했던 말이었습니다. 최근 몇 달간 아버지는 끊임없이 결혼을 압박해왔으니까요. 아버지, 아직은 무슨 아직이야. 내가 그룹을 제대로 이끌려면 든든한 배경이 필요하다. 재계 명문가와의 결혼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야. 회장은 이미 서류 뭉치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국내 유수 기업 총수들의 딸, 손녀들. 화려한 프로필이 질비했습니다. 이번 주부터 맞선 일정을 잡아놨다. 하나씩 만나보거라. 현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는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재벌가 후계자의 숙명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회장실을 나온 현우.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다른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조건으로 결혼하라고. 집안 배경으로 사람을 고르라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현우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완벽하게 재단된 수트, 최고급 시계, 흠잡을 데 없는 외모.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만난 모든 여자들이 자신의 겉모습만 봤다는 것을. 대학 시절 그는 한 번도 진짜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K그룹 후계자라는 타이틀이 항상 그를 먼저 소개했으니까요. 그날 밤 현우는 홀로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진짜 나를 봐주는 사람.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을 때에도 나를 존중해줄 수 있는 사람. 그때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래. 테스트를 해보는 거야. 현우는 즉시 결심했습니다. 다음 맞선부터는 거지 코스프레를 하기로. 재벌 CEO라는 타이틀을 완전히 벗어던지고 가장 평범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그래야만 진짜 사람을 볼 줄 아는 여자를 찾을 수 있을 테니까요. 현우는 집으로 돌아와 옷장을 뒤졌습니다. 20대 초반 아버지와 크게 싸우고 집을 나와 알바하며 생활하던 시절. 그때 입었던 낡은 옷들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구멍난 청바지, 색바랜 후드티, 밑창 다른 운동화. 이거면 되겠어. 현우는 거울 앞에서 옷을 입어봤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진짜 사랑을 찾기 위한 위험하지만 절실한 실험이. 3일 후.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 이곳은 아버지가 예약해놓은 첫 번째 맞선 장소였습니다. 상대는 윤서연 32세. 유명 로펌 변호사이자 의사 집안 외동딸이었습니다. 오후 7시. 레스토랑 입구에 현우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모습은 이곳 분위기와 전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낡은 검정 후드티, 구멍난 청바지, 가방끈이 떨어져 나간 중고 백팩. 문을 열고 들어서자 웨이터가 당황한 표정으로 그를 쳐다봤습니다. 손님 예약하셨습니까? 네, 윤서연 씨 자리요. 웨이터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예약자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못해 안내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창가 쪽 테이블. 이미 도착해 있던 윤서연은 현우의 모습을 보는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녀는 완벽한 풀메이크업에 명품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최고급 핸드백이 의자 옆에 놓여 있었죠. 저기, 혹시. 서연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현우는 태연하게 자리에 앉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현우입니다. 오늘 맞선 나온 거 맞죠? 서연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그녀는 현우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아, 네. 윤서연입니다. 목소리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현우는 이미 그녀의 표정에서 모든 걸 읽었습니다. 실망, 당혹감, 그리고 노골적인 무시. 늦어서 죄송해요. 지하철이 좀 막혀서요. 아, 지하철로 오셨어요? 서연의 목소리에 놀람이 섞여 있었습니다. 네. 요즘 제가 차가 없어서요. 아, 서연은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녀는 이미 이 자리를 끝내고 싶어 하는 게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예의상 대화는 이어졌습니다. 그럼, 직업은 어떻게 되세요? 현우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있어요. 시급 1만 원 정도 받고요. 서연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아르바이트요? 그럼, 정규직은 아니시고? 네. 아직은요. 아, 그럼 나이가 36이시면 앞으로 계획 같은 건? 현우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 여자는 지금 그의 가치를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카페 일 열심히 하면서 조금씩 저축하려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작은 가게라도 차려볼까 생각 중이에요. 작은 가게요. 프랜차이즈 같은? 뭐 그 정도면 좋죠. 서연은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저기 현우 씨.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저는 외모나 옷차림에 집착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진짜예요. 근데 최소한의 기준은 있거든요. 서로 비슷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끼리 만나야 대화도 통하고 가치관도 맞잖아요. 그녀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내용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제가 원하는 남편상은 최소한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사람이에요. 아르바이트는 좀. 현우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서연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이해하시죠? 저도 변호사로 일하면서 바쁘거든요. 배우자한테 기대하는 것도 있고요.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어느 정도 레벨이 맞아야. 그 순간이었습니다. 레스토랑 문이 열리며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밝은 미소, 단정한 옷차림. 그녀는 서연을 발견하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서연아. 서연은 당황한 표정으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할인아? 여기 왜 왔어? 정할인 31세. 서연의 대학 동기이자 절친이었습니다. 할인은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근처에서 약속 있어서 왔다가 너 보여서. 혹시 맞선? 응. 할인은 그제야 현우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연이 친구 정할인이에요. 혹시 오늘 맞선 상대분이세요? 현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강현우라고 합니다. 할인은 자연스럽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녀는 현우의 낡은 옷차림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반가워요. 근데 제가 방해한 건 아니죠? 금방 갈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현우는 할인의 눈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이가 좀 까다로울 수 있는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원래 좋은 애거든요. 할인은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그리고 서연에게 윙크하며 자리를 떴습니다. 그럼 천천히 즐기세요. 현우 씨, 오늘 좋은 시간 되세요. 할인이 떠난 후 현우는 묘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저 사람은 다르다. 방금 전 할인은 그를 대할 때 전혀 불편해하지 않았습니다. 옷차림을 평가하지도 직업을 캐묻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한 명의 사람으로서 존중해줬습니다. 반면 서연은 현우 씨 미안한데 오늘은 여기서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서연이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서로 시간 낭비하지 말아요. 솔직히 저는 이런 만남을 원한 게 아니거든요. 그녀는 웨이터를 부르려 했습니다. 계산서 주세요. 현우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할게요. 네. 아니에요, 각자. 괜찮아요. 현우는 지갑을 꺼냈습니다. 낡은 지갑에서 10,000원짜리 몇 장이 보였습니다. 서연은 민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제가 한다고 했잖아요. 현우는 담담하게 계산을 마쳤습니다. 서연은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현우는 홀로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우연히 옆 테이블에 놓인 서연의 핸드폰 화면이 보였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 받는 사람 할인. 오늘 맞선남 완전 별로 키읔키읔키읔 거지 컨셉인가. 진짜 시간 낭비했어. 현우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이런 게 현실이지.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다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인사하던 정아린. 그 사람은 정말 달랐어. 일주일 후 홍대 입구의 한 작은 카페. 현우는 진짜로 이곳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신분을 완전히 숨긴 채로. 사장은 40대 중반 여성이었는데 현우의 이력서를 보고 흔쾌히 채용했습니다. 경력이 별로 없네요. 뭐 괜찮아요. 성실하게만 해주면 돼요. 현우는 에스프레소 머신 사용법을 배우고 테이블을 닦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그는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묘하게도 이 일이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회사에서 수백억 규모의 결제 서류를 검토할 때보다 마음이 편했습니다. 현우 씨, 아메리카노 2잔이요. 네, 바로 만들게요. 그렇게 3일이 지난 어느 오후, 카페 문이 열리며 익숙한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정아린이었습니다. 그녀는 현우를 발견하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저번에 봤던. 현우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서 일하세요? 우와, 진짜 카페 알바하신다고 했었나? 하리는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가워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네, 요즘 여기서 일하고 있어요. 대박. 저 여기 단골이거든요. 앞으로 자주 뵙겠네요. 하리는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날 이후 하리는 거의 매일 카페에 들렀습니다. 처음엔 우연인 줄 알았지만 점점 그게 아니라는 걸 현우는 알아챘습니다. 하리는 그를 보러 오는 거였습니다. 현우 씨, 오늘도 고생 많으시네요. 하린 씨야말로 회사 일 힘드시죠? 뭐 그럭저럭요. 근데 여기 오면 기분이 좋아져요.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카페 문을 닫고 정리하는데 하린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현우 씨, 혹시 퇴근하시면 시간 있으세요? 네, 괜찮은데요. 그럼 같이 저녁 먹어요. 제가 살게요. 현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둘은 근처 포장마차로 갔습니다. 떡볶이와 어묵 순대를 시켰습니다. 현우 씨는 원래 뭐 하셨어요? 카페 일 전에요. 할인이 물었습니다. 현우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여러 가지 일했어요. 잠깐씩. 힘들었겠네요. 뭐 괜찮았어요. 할인은 떡볶이를 입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저는요, 사람이 뭘 하는지보다 어떻게 사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현우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사는지요? 네. 성실하게 사는지, 진심으로 사는지.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녀의 눈빛은 맑았습니다. 현우 씨는 성실해 보여요. 카페에서 일할 때 보면 정말 열심히 하시잖아요. 제가요? 네. 멋있어요. 현우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멋있다고? 나를?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던진 말들. 능력 있다, 똑똑하다, 성공할 사람이다. 하지만 아무도 그에게 멋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강현우가 아닌 그 사람 자체를 보고는 고맙습니다. 현우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하리는 웃으며 어묵을 건넸습니다. 이거 드세요. 맛있어요. 그날 밤, 현우는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그는 웃고 있었습니다. 진짜로. 그 후로 두 사람은 자주 만났습니다. 하리는 퇴근 후 카페에 들러 현우의 마감을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함께 테이블을 닦고 의자를 정리하고 쓰레기를 버렸습니다. 하린 씨, 이런 거 안 해도 되는데. 괜찮아요. 재밌어요. 어느 일요일, 둘은 한강공원으로 나들이를 갔습니다. 편의점에서 김밥과 음료수를 사서 돗자리에 앉았습니다. 현우 씨는 꿈이 뭐예요? 하린이 물었습니다. 현우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꿈이요. 글쎄요.
요즘은 그냥 하루하루 충실하게 사는 게 목표예요. 좋은데요? 저도 그래요. 하리는 잔디를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예전엔 되게 큰 꿈이 있었어요. 대기업 들어가서 승승장구하는 거. 지금은요? 지금은 행복한 게 제일 큰 꿈이에요. 진짜 제 삶을 사는 거.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린 씨는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또 놀려요? 진심이에요. 하린은 웃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현우 씨, 저 있잖아요. 현우 씨 좋아해요. 현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저를요? 네. 처음 봤을 때부터 느꼈어요. 이 사람은 다르다고. 어떻게 해요? 눈빛이요. 현우 씨는 사람을 볼 때 진짜로 봐요. 저도 그렇게 보여주고요. 현우는 목이 메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나를 보고 있구나. 강현우도 K그룹도 아닌 그냥 나를. 저도 하린 씨 좋아해요. 현우가 말했습니다. 하린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다행이다. 짝사랑일까봐 걱정했어요. 둘은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저녁, 석양이 한강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현우는 하린의 옆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진짜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밀려왔습니다. 언젠가는 진실을 말해야 해. 그때 하린이는 어떻게 반응할까? 2주 후, 카페는 평소처럼 손님들로 붐볐습니다. 현우는 에스프레소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윤서연이었습니다. 그녀는 카페를 둘러보다가 현우를 발견하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머, 진짜 여기서 일하네. 현우는 담담하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서연은 카운터로 다가왔습니다. 아메리카노 하나요? 주문을 받고 커피를 만드는 동안 서연은 계속 현우를 쳐다봤습니다. 근데 말이야, 너 하린이랑 만난다며? 현우는 손을 멈췄습니다. 그건 어떻게? 하린이한테 들었지. 요즘 카페 알바생이랑 잘 지낸다고. 서연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하린이가 너 같은 애를 만나다니. 그건 무슨. 야, 솔직히 말해봐. 너 하린이 좋아하는 거 맞지? 근데 솔직히 너무 안 어울린다. 하린이는 좋은 집안 출신이고 대기업 다니잖아. 너는 뭐야? 카페 알바? 현우는 참았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린이는 착해서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척하는 거야. 근데 나중에 현실 보면 달라질걸? 결혼 생각해봐. 카페 알바 수입으로 애 키우고 집 사고 그럴 거야? 현우는 커피를 건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건 저희가 알아서 할 문제예요. 쯧쯧. 답답하네. 서연은 커피를 들고 자리로 갔습니다. 30분 후, 하린이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서연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서연아, 여기 왜 왔어? 너 보러 왔지. 서연은 하린을 자리에 앉혔습니다. 하린아, 내가 친구로서 충고할게. 뭐? 그 알바생 강현우. 그 사람이랑 너무 깊게 가지 마. 하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야, 너도 알잖아. 사랑만으로는 안 돼.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나이도 있고 직업도 없고 미래도 불투명하잖아. 하린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내가 현우를 좋아하는 이유는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뭔데? 사람 자체. 현우는 진심으로 사람을 대해. 조건으로 보지 않아. 서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린아, 내가 너무 순진한 거야. 세상은 그렇게 안 돌아가. 나는 내 방식대로 살 거야. 그리고 현우는 좋은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면 뭐해? 돈도 없는데. 하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연아, 미안한데 이런 얘기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 나 먼저 갈게. 하린은 카운터로 와서 현우에게 미소 지었습니다. 현우 씨, 오늘 퇴근하면 전화 주세요. 네, 그럴게요. 하린이 나간 뒤 서연은 카운터로 와서 현우에게 말했습니다. 야, 너 진짜 하린이 생각해서라도 정리해. 너 같은 남자는 하린이한테 짐만 될 거야. 현우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현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연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할인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언젠가 진실을 알면 할인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불안감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며칠 후, 현우는 회사로 복귀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비서실장이 다급하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회장님, 중요한 계약건이 있습니다. 내일 반드시 본사로 오셔야 합니다. 현우는 망설였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는 카페 사장에게 갑작스러운 개인 사정으로 하루 쉬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현우는 정장을 차려입고 본사로 갔습니다. 63층 회장실. 그곳에는 수십 명의 임원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계약서 검토 부탁드립니다. 현우는 서류를 받아들고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3천억 규모의 M&A 건이었습니다. 회의는 4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현우는 혼자 회장실에 남았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할인에게 계속 거짓말을 하는 게 맞는 걸까?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할인이었습니다. 현우 씨, 오늘 못 봐서 아쉬웠어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 무슨 일 있어요? 현우는 말하려다가 멈췄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진짜요? 거짓말하는 것 같은데. 정말 괜찮아요, 할인 씨. 전화를 끊고 현우는 결심했습니다. 이번 주 안에 말해야 해. 내가 누구인지. 토요일 오후, 현우는 할인에게 만나자는 연락을 했습니다. 할인 씨, 오늘 저녁에 시간 되세요? 할 얘기가 있어요. 네, 좋아요. 어디서 만날까요? 한강공원에서 만나요. 우리 처음 데이트했던 곳. 알겠어요. 오후 6시. 한강공원 벤치에서 둘은 만났습니다. 현우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할인 씨. 네. 사실은 말을 꺼내려는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현우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비서실장과 운전기사, 그리고 경호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회장님,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즉시 본사로. 할인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현우를 바라봤습니다. 현우 씨. 이게 무슨... 현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할인 씨. 미안해요. 그때 검은색 의전 차량 3대가 공원 앞에 도착했습니다. 할인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뭐예요? 현우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할인 씨. 저는 K그룹 회장 강현우입니다. 뭐라고요? 제 본명은 맞아요. 하지만 카페 알바는 거짓말이었어요. 할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거짓말. 저는 재벌 3세예요. 국내 5대 그룹을 경영하고 있고요. 현우는 명함을 꺼냈습니다. K그룹 대표이사 회장 강현우. 할인은 명함을 받아들고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네. 왜 저한테 거짓말을 한 거예요? 할인 씨, 오해하지 말아요. 저는 오해가 아니잖아요. 저한테 계속 거짓말한 거잖아요. 할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카페 알바라고 했잖아요. 힘들게 산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다 거짓말이었어요? 아니에요, 할인 씨. 제 마음은 진심이었어요. 진심? 진심이면 왜 거짓말을 해요? 현우는 말했습니다. 저는 진짜 저를 봐주는 사람을 찾고 싶었어요. 조건이 아니라 사람 그 자체로 저를 대해주는 사람. 그래서 테스트를 한 거예요. 할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테스트요? 저를 시험한 거예요? 그런 의도는 충분히 그런 의도잖아요. 할인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현우 씨. 아니, 회장님. 저는 이렇게 만난 게 아니었어요. 할인 씨, 제발. 시간 좀 주세요. 저 혼자 생각 좀 할게요. 할인은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현우는 그녀를 붙잡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제8장 진심이 닿는 순간 마이너스 진짜 사랑의 시작.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현우는 할인에게 수십 통의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은 없었습니다. 그는 카페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할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절망감에 빠진 현우. 그때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윤서연이었습니다. 어머, 회장님이시네요.
진짜 K그룹 회장이셨어요? 서연의 얼굴에는 놀람과 동시에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회장님, 저 그때 정말 몰랐어요. 다시 한번 기회를. 현우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네. 하지만 당신은 그날 저를 거지라고 비웃었죠. 그 진심을 저는 똑똑히 봤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건 오해예요. 오해가 아닙니다. 당신은 사람을 조건으로 평가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런 사람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현우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저녁, 현우는 할인의 집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9시가 넘어서야 할인이 나타났습니다. 할인 씨. 할인은 멈춰 섰습니다. 현우 씨. 들어주세요. 제 얘기 좀. 할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은 근처 벤치에 앉았습니다. 현우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 조건으로 평가받으며 살았어요. 재벌가 후계자, 그룹 회장, 돈 많은 남자. 그게 제 정체성의 전부였죠. 할인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인 씨는 달랐어요. 처음 봤을 때부터 느꼈어요. 이 사람은 제 겉모습을 보지 않는다고. 할인 씨는 제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카페 알바일 때도 저를 존중해줬어요. 제 말을 경청해주고 제 마음을 이해해줬어요. 현우는 할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짓말한 건 잘못했어요. 진심으로 사과할게요. 하지만 할인 씨에 대한 제 마음만큼은 단 한 번도 거짓이 아니었어요. 할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현우 씨, 저도 화가 많이 났어요. 속았다는 생각에. 죄송해요. 하지만 며칠 동안 생각해봤어요. 현우 씨가 재벌이든 아니든 제가 좋아한 건 그 사람의 마음이었다는 걸. 현우는 할인을 바라봤습니다. 할인 씨, 현우 씨는 진심으로 저를 대해줬어요. 제 말을 들어주고 제 고민을 함께 나눠주고.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할인은 웃었습니다. 저도 현우 씨 좋아해요. 회장님이든 카페 알바든 상관없어요. 현우는 할인을 껴안았습니다. 고마워요, 할인 씨. 정말 고마워요. 두 사람은 오랫동안 그렇게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3개월 후, 현우는 아버지에게 할인을 소개했습니다. 회장은 처음엔 반대했습니다. 제게 명문가도 아니고 평범한 직장인이라고. 하지만 현우는 단호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 사람과 결혼할 겁니다. 허락하시든 안 하시든. 회장은 할인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진솔한 태도와 진심 어린 마음을 보고 마음을 바꿨습니다. 현우야, 내가 선택한 사람이니 믿어보마. 6개월 후, 현우와 할인은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화려한 호텔이 아닌 작은 정원에서. 할인은 웨딩드레스를 입고 현우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회장님이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당신이어서 좋아요. 현우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당신이 당신이어서 사랑해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새로운 시작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진짜 사랑은 조건이 아니라 진심에서 시작된다는 것. 사람을 볼 때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봐야 한다는 것. 현우는 모든 걸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진짜 사랑을 찾았습니다. 할인은 조건이 아닌 사람 그 자체를 사랑했기에 진정한 행복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주변 사람들을 조금 더 진심으로 대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